폭풍우가 몰아치는 부산의 어느 오후, 75세 엄마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 만찬에서 쫓겨난다. 비가 쏟아지자 그녀는 자신의 자리와 존엄성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어머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폭풍이 화해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비오는 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변화시킬 감동적인 여행을 준비하세요. 화요일 오후 부산 시내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75세 할머니 유미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할 것 같았던 하루가 아들 준과 며느리 미호의 전화를 받고 악몽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 만찬에 초대했지만 준은 머뭇거리는 어조로 방문 중이던 미호 시어머니가 그녀가 있는 것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유미가 느낀 경멸은 그녀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한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자 슬픔이 그녀를 덮치며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자신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는 생각에 비는 더욱 거세졌다. 유미는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아마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다른 어머니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반대편에는 준과 미호가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충전되었습니다. 미호는 좀 더 공감하면서 상황을 논의하고 싶었지만 준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뭔가가 그를 괴롭혔다. 행복한 방문이었어야 할 일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은 유미에게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사실 미호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루기 쉬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게 왜 어머니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 이상한 상황의 결과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미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 사람이 내 엄마 준이잖아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준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준이 몰랐던 것은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한 유미가 폭풍우를 겪더라도 그날 밤 그들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에 대한 두려움이나 며느리의 반대보다 존경받고 위엄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유미는 코트를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한 방울의 비는 그녀의 한탄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젖은 거리를 걷다 보면 준이가 어렸을 때 비를 맞으면서도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났다. 그녀가 그에게 가졌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집에 다가가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준은 그녀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나는 모든 어머니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유미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은 문을 열고 그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유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내 엄마이고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 내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히 울려 퍼졌다. 준은 머뭇거렸지만 대답할 시간도 없었고 미호가 나타나자 겁에 질린 표정이 선명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고 유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더욱 거세어졌는데 마치 자연이 집안의 감정적 혼란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였다. 미호는 침묵을 지킨 채 긴장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고 준은 어머니에 대한 의리와 아내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렇게 나타날 순 없어. 그건 옳지 않아. 준이 소리쳤지만 유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나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주변 환경에 스며든 절망을 완벽하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유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자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역시 무시당하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을 마주하면서 자신이 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 치른 모든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폭풍우가 그의 말을 메아리치는 것 같았고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준은 어머니의 말에서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불의의 정도가 그날 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패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비는 이제 그날의 혼란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모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음 깊은 곳에서 준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호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할아버지 승씨는 예리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80세 남성인 승씨는 언제나 준씨의 삶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과 강인한 정신으로 가족 관계에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 준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상황을 기억했다. 승씨는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을 때 그녀가 느낄 고통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유미가 겪고 있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혼란이 펼쳐지자 승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과거의 바람은 이상하고 강력한 힘으로 불어온다. 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유미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도록 도울 계획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에 대한 명예는 신성하며 사랑은 언제나 불편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승 할아버지는 늘 현명한 분이셨지만 지혜에는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서슴지 않았고 이때 그의 고민의 중심에는 손녀와 딸이 있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승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동하겠다는 결심은 마치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의 마음속에 구체화되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그녀를 찾기로 결심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걸어가면서 승씨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많은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에게 가족은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감이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유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왔지만 그를 당황하게 하지는 않았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딸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마주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긴박했지만 승승은 유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승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뒤섞였다. 가족의 역동성을 변화시키고 준이 잊어버린 것 같았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유미와 첫마디를 나눈 승은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준이가 어머니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었는지 형성한 기억인 유미와 함께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청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린 준과 유미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일화를 회상했다. 그는 절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은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준이 알아야 해라고 생각했다. 무겁지만 결단력 있는 마음으로 그는 계획을 세웠다. 자세한 지시사항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통해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유미가 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준이가 어머니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이유로 잊혀졌던 감정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승씨는 초대부터 시작하여 이야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구제할 수 있는 애정과 대화의 끈끈한 유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승의 생각을 동반하는 듯한 가벼운 우르릉 소리가 났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준과 대화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추억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주는 전날 밤의 상황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그를 맞이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승씨는 비난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추억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워야 했다. 주는 호기심과 거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열정과 지혜는 그가 올바른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한 갑옷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승씨는 의도적인 말과 사랑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준의 의식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녀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유대와 이야기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계속 쏟아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 되었고 오후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는 어머니의 존재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충되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환영하고 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녀의 얼굴을 그토록 당혹스럽게 만드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또 다른 일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언제나 그를 지지해준 여자, 그리고 그의 의리가 필요했던 아내. 그냥 나타나서 우리의 균형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그는 눈에 띄게 공격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미는 아들의 좌절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균형은 어머니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공기의 긴장감을 느꼈고 마치 자연이 그에게 자신의 행동을 재고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미의 존재를 무시하고 얕보는 것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성심과 혐오감 사이에서 마음이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미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번 한 번은 올바른 결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유미가 존재하면서 수년 동안 묻혀있던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준에게 있어 어머니를 본다는 것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무관심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일이 이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아내의 위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유미의 서신을 보면 이것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며 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불명예에 대한 대결이었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유미는 준과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함께 웃었던 기억, 꽉 끌어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던 기억은 이제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에 대한 실망감과 뒤섞였습니다. 준아, 내가 걷는 법을 배울 때 내가 내 손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니?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당신에게 맞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쌓인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준은 마음속으로는 그의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존재는 그의 확신 중 일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그들 사이에 의해 부족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는 비는 단순히 날씨의 요소가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존재임을 느꼈고, 마침내 저항을 내려놓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모든 것. 유미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되고 있는 존엄성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말은 그녀 또래의 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 직면했던 고통의 메아리였습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은 가족관계를 비인간화시켜 어머니를 보살피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에게 있어 이 밤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한 전투였습니다. 준하를 향한 내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경을 요구하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 라는 말이 강렬한 감정의 무게로 흘러나왔다. 준의 시선은 부드러워졌고,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인물이 아니라 늘 그랬던 중심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절망의 표시로 내렸던 배경의 비는 이제 재생과 결의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주는 단지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맥락을 형성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바깥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 뒤에는 이해와 화해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열띤 논쟁은 지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유미는 정의를 추구하는 여주인공처럼 느껴졌고,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 감정적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쌓이고 있는 불명예라는 중심 주제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 꿈을 버린 아름다운 여인,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하찮은 존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다. 폭풍이 거세지자 주는 어머니의 존재를 그저 부담으로 여기며 무시했던 시절의 기억에 휩싸였다. 불명예스러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상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여인을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명예를 안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미는 항상 그의 옆에 있었다는 말이 옳았고, 지금 바깥의 비는 절망뿐 아니라 화해의 형태로 찾아온 희망의 메아리를 불러오는 것 같았다. 이번 폭풍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간이었고, 그들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갈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의 강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더 강할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밤, 폭풍은 준의 내부 투쟁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승이 조율하기로 결정한 복수에 피할 수 없는 절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의 의지가 더욱 강해진 승은 준과 미호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는 육체적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기억의 힘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창문에 부딪힌 빗방울에 반사되어 깜박이는 빗줄기 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유미와 준은 서로의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승씨의 마음속에는 오해와 무례함으로 인해 가족이 불화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불타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순간에 개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황금빛 추억과 가족 단결의 의미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를 자신의 결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행동할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단호한 몸짓으로 대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준을 다시 만나 그가 야기한 혼란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승은 손자를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준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과 한때 가족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승은 밤의 방향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그 사랑의 보루로 바치고 폭풍우가 그의 동맹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불화에 끼어들 준비를 했고 창문에 내리는 비는 그의 앞에 있는 소란을 반사하는 것 같았다. 기상학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폭풍우가 닥친 진짜 밤이었습니다. 승이 방에 들어서자 유미와 준의 충돌이 느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아버지를 본 준은 머뭇거렸고 유미는 희망과 절망의 표정을 지었다. 승의 존재가 방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시간이다라고 승 씨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밖의 폭풍은 우리가 안에서 직면해야 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서로 싸우고 있으며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놀란 준은 침을 삼켰지만 승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고통에 휩쓸릴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일은 노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한때 너희를 묶어주었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내가 아는 현실이 아니다. 승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빛났던 준의 어린 시절 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가 온 힘을 다해 준에게 걷고 꿈꾸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모든 미소에는 그의 희망이 반영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승의 말은 준의 마음을 겨냥한 화살과도 같았다. 청년은 배려와 사랑이 모든 어려움과 차이를 극복하는 시대로 무의식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만 깨졌고 진실이 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과 미호가 사실은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족 관계와 사랑에 있었는데 그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승의 말이 짙은 신뢰 분위기를 찢었다. 그의 연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와 그들 사이에 커져있던 혼란과 불일치의 장막을 찢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약속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고 말하며 주는 자신이 엄마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의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미호는 자신이 유미에 대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말씀의 힘과 준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기 시작한 기억을 통해 깊은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호는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을 깨며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늘 옆에 있어준 유미를 무시하게 됐다. 미호가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알아차리자 준은 마침내 유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유미의 아픔과 후회를 깨달았다. 유미의 눈물 하나하나는 적절한 존중이 필요한 침묵의 투쟁, 즉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두 세계 사이에 있다고 느꼈던 준은 이제 두 세계를 하나로 묶을 기회를 얻었고 그가 느꼈던 죄책감은 결단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의무감과 불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애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이 취한 자리는 준이 눈을 뜨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됐다. 폭풍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순간은 한계점이었습니다. 결국 밤을 변화시킨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계시였습니다. 승 씨는 손자와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이 그 격동의 순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은 식물처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우리 집에서도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 고 말했다.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다. 바깥의 비는 마치 고통을 흡수하고 땅이 재생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는 집 밖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수많은 폭풍우를 이겨낸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른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곁에 있었던 매 순간을 기억했고 그때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는 단지 미호를 기쁘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당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선언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빛과도 같았고 방 안을 밝게 비추며 모두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려온 유미는 다정한 손길로 아들의 손을 섬세하게 찾아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폭풍은 변장한 축복이었고 사랑으로 가족이 이러한 유형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실과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조화를 재건하고 존경과 연민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을 휩쓸었던 감정의 폭풍 이후 주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유미의 말을 되새겼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기도 했으며 충성심을 요구하는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제가 저녁 식사에 불편하게 참석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치, 존중,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녀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주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해야 할 때에도 그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억압은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배제하는 행동에 존재하는 복수의 초안을 생성했습니다. 이제 미호 시어머니의 처우에 느꼈던 분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의 무게로 바뀌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이기적인지도 모르겠다. 고 그는 생각했다. 주는 유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고 항상 그를 조건 없이 지지하고 사랑해준 그 여성의 신뢰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폭풍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이 내면의 빛은 그가 결코 필요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화해를 향해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생각에 잠긴 사이 방 한구석에 있던 유미는 안도감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 폭풍이 그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실천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비에 자신의 내면 상태, 즉 고뇌가 지혜로 변하는 모습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경험은 단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하고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놓는 벽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준의 고민하는 표정을 보며 그녀는 엄마로서 자신의 가장 큰 임무는 아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인생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녀를 압도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회복력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싶었습니다. 유미는 도중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각실수를 겪은 후에 어떻게 스스로 회복해야 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인간적 결점을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준과 그의 새 가족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유미는 실수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배움이 될 수 있고 고통은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준의 집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준과 유미 모두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드디어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앞으로 나서 유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경멸하게 만든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유미는 이것이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임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취약하다고 느꼈던 유대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미호가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 옆에 앉아 유미에게도 사과했다.
의도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모두의 행동 방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는 무거운 분위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점차 대화가 흘러가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세 사람 사이에는 많은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는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공감을 촉진했습니다. 한때 비난으로 가득했던 상호작용은 이제 배움과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소통이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며 방문은 부담이 아닌 축하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지나간 비는 모두에게 환생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괴로움과 이별을 상징했던 비는 이제 변화와 재탄생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준, 미호, 유미는 소파에 함께 앉아 친밀하고 상징적인 순간을 공유했다. 여전히 창문을 통해 흐르는 물은 비록 강도는 약했지만 거리뿐만 아니라 거리 사이의 긴장도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내리는 비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들의 화해와 재발견에 대한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무겁고 촘촘했던 신뢰의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조화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계획, 희망,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미는 평가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준과 미호가 그녀의 말을 기꺼이 듣는 것은 상호 존중이 다시 확립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오는 날, 그들은 참된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포용하고 성취를 기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의 상징으로 시작된 비는 축복으로 바뀌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폭풍조차도 삶의 웅장한 테피스트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힘은 상호 존중과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성장, 화해, 가족, 유대 회복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음에 듣고 싶은 감동적이거나 사려 깊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하의 선호도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충성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가득한 다음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